범야권 6개 정당의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 위함인데요. 이 범야권 6개 정당 중에는요, 개혁신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자,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할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이 범야권 6개 정당의 합동 기자회견,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데 압박이 좀 될 수 있을 거로 봅니까? 원래 같으면은 돼야죠. 돼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돼야 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정치의 모든 선례와 관습을 또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 크게 압박을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6개 정당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내로남불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대통령이 대신 계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 정점, 그 근본에 특검이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 국정농단 특검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도 사실은 모든 수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특검을 한 게 아니었어요. 수사가 진행이 별도의 트랙에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어떤 특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돼서 사실 거기에 본인께서 수사팀장을 하시면서 국민적인 스타가 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그러셨던 대통령께서 또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셨던 분께서 뭐가 그렇게 무서우셔서 아니면 뒤가 구리셔서 최상병 특검은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건지 저희로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답변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는 본인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걸 거부가 아니고 시기를 조절하자는 거다.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그리고 특검하자. 이 일종의 조건부 수용, 조건부 거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네. 많은 보수 성향의 언론들에서도 최상병 특검의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조건부 수용이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 미루는 문제인데 예. 어떻게든 조건부로 수용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은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정치의 문법에서 지금 당장 안 하고 나중에 뭐가 되면 할게요라는 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고, 국민의힘도 사실 내로남불인 게 공수처 수사 역량 없다, 그렇게 못 믿겠다 하다가 이제 와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 보자,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저는 뭐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 예. 아니,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권력형 비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여권의 관계자분들이, 아니 뭐 물론 장병의 어떤 순직이 안타깝지만 순직할 때마다 특검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적인 순직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던 걸 다시 뭐 뒤엎고 뭐 국방부에 무슨 법무관리관이 뭐 전화를 하고 대통령실에 뭐 그 인사비서관도 뭐 전화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왜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권력의 어떤 자기 비호를 위한 은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겁니다. 네. 앞서 그 사실상의 거부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려는 진짜 속내는 그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결국 이게 네. 앞서 뭐가 두려운 게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을 좀 하셔서.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결재했던 걸 다시 뒤집어 엎고 경찰로 넘어갔던 그 수사 자료를 다시, 초동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랬겠느냐. 결국은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경로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네, 일종의 VIP 경로설. 그렇죠. 네. 경로설. 그런 식으로 어떤 VIP 본인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불필요한 내지는 부당한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또 그 이후에 오히려 일단, 적반하장식으로 또 박정훈 대령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무슨 뭐 항명죄의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 네.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큰 부담 내지는 더 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진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럼 저 천하람 당선인의 개인적 의견이고 추정이지만 네. 대통령실 관여된 게 또는 대통령 관여된 게 뭔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니까 거부한다 이런 의미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미 경질됐고 네. 호주 대사로까지 보냈다가 사임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결국은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 행사를 하면 이게 재표결 들어갈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이탈표,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반란표라고 하죠. 어느 네.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까? 안철수 의원은 저 재표결 들어가면 찬성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예, 안철수 의원님 이번에는 네. 꼭 본인이 약속하신 찬성 표결을 지켜주시기를 일단 바라고요. 낙천낙선하신 국민의힘 분들이 네. 어떻게 나올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기류가 오묘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뒤집을 정도로 이탈표가 나올지는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22대 국회에 결국 몫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가면은 좀 달라질 거로 봅니까? 8표인데. 그렇죠. 8표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더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예. 또 앞으로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면에서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가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퍼펙트 스톰이 곧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예. 그런 국면이 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은 이 대통령을 어깨에 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지점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22대 들어가서 최상병 특검을 또 올라오면 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면 8명의 반란표가 있을 거다. 국민의힘에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정치적 타격이 될 텐데요.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뭐랄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네. 상상입니다.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정치적 상상이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 이번에 원내에 계셨다면은 예. 10명 정도의 본인의 세력을 만들고 예.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을 한동훈이 보여주겠다. 예. 공정과 상식 시즌 2로 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보였던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를 확 바꾸고 예. 대통령과의 단절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원내에 계시지 않고 원외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무엇보다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이별할 용기를 가지고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예. 자,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나왔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디올백 사건 문제를 가지고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거도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검찰의 움직임. 검찰도 이제 살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과 약속대로는 아니라 따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 지금 약간 오갈대를 잃었습니다. 어떤 약간 의미죠? 미아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민주당 편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막 공격하자니 예. 민주당은 뭐 검찰 개혁을 더 세게 해서 수사권을 다 뺏어야 된다, 다 경찰로 넘겨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부메랑이 지금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탠스라는 게 대통령과 살짝 거리를 두면서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뭐 대통령을 치고 있다라는 해석은 과하지만 예전처럼 대통령의 오더를 뭔가 따르는 대통령의 부하 같은 느낌으로 한 몸으로 가는 거는 저는 이제는 아닌 상황이 왔다. 그래서 좀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또 경로하셨다는 설이 있는데 뭐 설이에요? 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몇 개만 좀 더 해보죠. 그리고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됐어요 어제.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 밑에 비대위 인선 봤죠? 맞죠? 예, 그 인선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왜죠? 낙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총선에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네. 낙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 특히 수도권의 아슬아슬한 지역에서 낙선한 예.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죠. 예.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당의 변화를 주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예. 수도권 낙선자 누가 들어갔습니까 도대체? 전주의 그 의원은 비록 낙선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주류적인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고 주류에서 예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비대위원도 이번에 도대체 몇 번째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직업이 비대위원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천목회나 이런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낙선자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넣어야죠. 그리고 딱 보면 알잖아요. 김재섭 당선인 아니고 김용태 당선인 넣은 취지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그건? 주류에 저항하지 말고 가자는 거죠. 잠깐. 네. 김용태 당선인 한때 천하 용인의 용이었잖아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당이 달라졌으니까 아니지만 김용태 당선인 그래도 비운계로 평가되고 가장 어린 당선인인데. 저는 물론 김용태 당선인 저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네. 다 앞으로도 협력도 잘 하고 하겠지만은 소심파 느낌적인 느낌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당선인의 지금 최근의 스탠스들을 보면 예. 살짝 소신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은 주류를 거스르지 않는 결론을 내요. 예. 예, 보면 뭐 최상병 특검이나 뭐 대부분의 이슈들에서 제가 읽어내는 김용태 당선인 스탠스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천하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주류들의 미움받는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랑은 다르다. 예. 나는 천하용인의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준석 색깔을 완전 지우고 그렇죠. 싶다. 네,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김용태 당선인의 지역구는 사실상 영남에 가깝습니다. 특성이 포천 가평. 포천 가평이 그 지역구 구성이나 어떤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류를 따라가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젊고 소심파 느낌 나는 김용태 당선인을 넣어가지고 예. 실제 쓴소리 할 것 같은 김재섭 당선인이나 아니면 낙선자들은 뺀 거죠. 예. 이런 구성들을 보면 또 나머지도 친윤의 뭐 검사 출신의 뭐 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저 김용태 당선인에 대한 천하람 당선인의 요 입장 요거는 저희가 김용태 당선인 저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통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열찬 개혁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얘기 좀 하나 볼게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정무 1비서관의 이용 의원이 유력하다. 뭐 정무 2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3비서관에는 국민의힘 김명현 전 의원 유력 검토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 정신적 비서실장 낙선했고요.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 이원목 공직기관 비서관 또 낙선했습니다. 이 낙선자들을 다 용산에 다시 기용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식의 의리 인사죠. 의리 인사. 네, 의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내 사람 챙긴다. 예. 이게 이제 과거에 검찰총장 정도셨을 때 내 후배들 챙기고 내 사람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실의 핵심 보직들에 본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돌격대 출신들 아니면 정말 핵심 친윤들을 다시 갖다 쓰고 있어요. 이원모 네. 비서관 같은 경우는 낙선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뭐 한 두어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첫째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으셔서 이용 의원 얼마나 말 잘 들으십니까?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용 의원이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당내에서도 과하게 줄 서다가 오히려 막 약간 튕겨져 나오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무슨 정무를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네. 이용 의원에 대한 저 천하람 당선인의
저 개인적인 평가였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나중에 저 이용 의원 또 저희가 인터뷰 기회 되면 반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하나만 짧게 볼게요. 네. 민주당에서 이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하는 거 어떻게 봅니까? 조정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 단일화, 정성우 의원 불출마. 뭐 개딸의 승리죠. 그래요? 네. 그럼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요 압박에 부담을 느꼈다 지도부가? 네, 저는 뭐 그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이재명 대표 연임 확정이죠.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안 할 거면 예. 원내 대표도 박찬대 의원 친명, 예. 당 대표도 친명 이렇게 되는 거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아.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네. 나도 친명인데 의장까지 친명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도가 예. 일부 나왔는데 예. 그런 걸 보면 뭐 연임 의지를 확고히 했다라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괜히 본인 친명이 맡았다가 너무 세게 해도 문제고 너무 약하게 해도 또 지지층의 욕을 먹으니까 위험을 추미애 의장에게 떠넘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